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네, 2과목 유통관리사 2급 2과목 우리 상권 분석에 대한 어떤 합격 전략 대비한 문제를 좀 보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이 상권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려운 이유는 계산 문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새 추세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가 간간이는 나옵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어렵고 어떤 특수한 이론 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특히 제가 선별한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큼은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상권 분석의 어떤 출제 분야는 상권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권의 계층이 있습니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러한 상권의 계층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상권 조사의 방법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여기 지리정보 활용, 지리정보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상권 분석을 할지, 요거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은, 네, 입지라고 나와 있어요. 입지, 상권과 입지. 우리 상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큰 범위를 얘기하세요. 예, 범위를 얘기해가지고 어디까지 상권이 미치는지 어떤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입지는 딱 우리 흔히 말하는 장사할 때 목이 좋다, 좋은 목이다, 어떤 목이 좋다, 뭐 어떤 좋은 데서 장사해야 된다, 뭐 역 바로 앞에 이렇게 목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입지는 딱 어떤 딱 어떤 포인트를 얘기해요. 어느 지점을 딱 얘기하는 게 입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입지의 개요라고 해서 도매입지, 소매입지라고 해서 이전 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도매상이 입지해야 할 장소, 소매상이 입지해야 할 장소, 이런 것들의 구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매상은 말 그대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권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매상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상권, 좀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별 유형이라고 해서 지역을 쪼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심 입지, 당연히 시내를 말하는 거겠죠. 쇼핑센터라는 거는 시내 안에서도 쇼핑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고요. 기타 입지는 뭐 역 앞, 학교 근처, 사무실 근처,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점 전략, 개점이라는 거는 폐점의 반대말이겠죠. 폐점이라는 거는 문을 닫다, 개점이라는 건 문을 열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점포를 개점하는 것에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점포의 개점의 원칙이 무엇이냐, 투자의 기본 계획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출점, 개점, 출점, 점포를 내겠다라는 계획, 개점, 실제로 오픈을 한 겁니다. 신장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말 문제로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우리 상권 분석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컨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대. 물론 참고로 여기서 나온 문제는 요 26번 요 문제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오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특히 이런 문제가 나와요. Y 아파트 단지 주변에 X 상점가가 있고 주위에 A 백화점이 진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Y 아파트 단지에 원래 X 상점가가 있었는데 주위에 A 백화점이 새롭게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정허프 모델을 사용하여 요 수정허프 모델의 조금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수정허프 모델이 우리 상권 분석에 나오는 이론이자 계산 문제이자 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정허프 모델을 사용하여 Y 아파트 고객이 A 백화점에 내점하리라 예상되는 고객 수는 얼마인가? 즉 기존에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늘 갔었는데 새롭게 A 백화점이 진출하고 세워진 겁니다.
물론 거리는 2배 이상 멀어요. 이럴 때 과연 여기에 있는 인구수 1000명이 기존의 X상점가를 이용하다가 얼마나 A백화점으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거를 수정 허프 모델로서 구해보아라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분수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분수 형태로 문제를 푸는데 분수 형태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잘 보세요. 밑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전체 개념이 들어가요. 전체 개념. 먼저 전체 개념이 딱 들어가고요. 그럼 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거 또는 묻는 것을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잘 보세요. 요거는 요 수정어프 모델, 다른 또 계산 문제 할 때 거의 다 그 근간이 되는 계산법이긴 한데, 잘 보시면은, 우리 X상점과 1500제곱미터,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규모는 1500제곱미터인데, 아파트로부터 거리가 0.5km예요. 거리를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요 계산식을 그대로 응용을 해본다면은, X상점과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1500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밑으로 간다 그랬어요. 0.5 거리가 밑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리에는 제곱이란 게 붙어요. 거리에는 제곱. 왜 붙냐? 공식이니까요. 그렇게 정해진 룰이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전체라고 했을 때 현재 상점 중심으로 전체는 X상점가와 A백화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A백화점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3000. 그쵸?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떻게 돼요? 1km. 하지만 제곱이죠.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Y아파트 고객이, 이게 포인트죠. A백화점에 내점하리라 예상되는 고객수 얼마이냐? A백화점 자체로만 물어봤어요. 그럼 뭐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 묻는 것을 위에다가 올려주라. A백화점 거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구하면은 0.333 곱하기 요거 이제 하면은 곱하기 이제 1000명 기준에서 0.333% 요걸 구하면은 0.333 즉 1000명에서 0.333만큼이 A백화점으로 빠진다라는 이론적 내용입니다. 정답은요 330명 대략 2번 끝. 네, 약 330명. 333명 나오지만 약 330명.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네. 좀 난해하시고 처음 보는 개념이시죠. 그렇다고 그게 딱 보셨을 때 어려운 개념은 또 아니세요. 아니시니까 그렇게 또 어려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려운 개념은 또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또 말문제죠, 말문제.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은 소매업체의 입지 요건에 가장 합당할 수 있는가? 입지 요건이란 말에 좀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지 요건. 왜냐? 입지 요건이란 말에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요 입지 요건. 네. 입지 요건. 입지 요건에 포인트를 잡아 주세요. 자, 잘 보시면은 주로 도심 및 교통망의 결절점이라는 거는 겹치고 수시로 겹치는 곳을 결절점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뭐죠? 주로 도심, 그 다음에 유동인구, 소비자의 소비 형태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뭘까요? 요거요? 네. 도심에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요. 할인점도 있고, 패션 전문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게 포인트인 거죠. 강한 집객력이라는 건 고객을 모집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색의 폭이 넓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제품 구색의 폭이 넓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품 구색의 폭이 넓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 건 어디밖에 없습니까? 백화점밖에 없습니다. 할인점보, 그러니까 물론 할인점도 아울렛도 당연히 다양하게 있죠. 근데 소매업체 중에서 소매점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구색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백화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것도 봐주시고요. 카테고리 킬러는 뭐예요? 카테고리 킬러는 전문 할인점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하나의 카테고리를 그냥 작사를 낸다는 거예요. 싸게 판다는 겁니다. 전문 할인점. 패션 전문점은 뭐예요? 패션 전문점은 고급 의류 같은 것들을 파는 곳입니다. 할인점은 저렴하게 파는 곳이고요. 아울렛은 우리가 아실 거예요. 할인된 상품, 30에서 70% 정도의 할인된 상품을 팔거나 혹은 이제 교회, 도시 외곽에 위치해가지고 아시겠지만 흔히 그 뭐죠? 그렇죠. 2월 상품 같은 것들을 판다고 하는 곳이 아울렛이죠. 좋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라고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하는데 CBD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홍대, 강남 그런 메인 상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의 입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메인 상권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거를 지금 물어봤죠. 지금 이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 네. 도보 통행량이 매우 적다? 도보 통행량이 매우 적습니까? 매우 많습니까? 매우 많다. 이렇게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네. 동선, 우리 동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움직일 동자의 선선자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구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인데 자주 오고 가는 동선을 주동선, 자주 오고 가지 않고 보조적으로 이동한 동선을 부동선 또는 보조동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지에 가는 곳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하나의 길 이외에도 다른 길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목적지에 갈 때 동선이 두 개 다 복수 동선 이렇게입니다. 그럼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지금 내용이. 동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5번을 보시면은 주동선이란 자석과 자석을 잇는 자석과 자석이란 뜻은 출발지와 목적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로 붙고 하는 그런 목적지라고 보시면 출발지와 목적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요. 복수의 자석이 있는 경우의 동선을 부동선이라고 한다. 아니요. 복수의 자석이 있는 경우의 동선을 그렇죠. 복수동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험은 앞에서 언급한 라임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부동선이 아니고 복수동선 이렇게라도 또 부릅니다. 네, 그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좀 보실게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으시죠? 생각보다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도매상의 입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매상은 굳이 시내 상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누구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소매상을 상대합니다. 도매상은 소매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요.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이거는 도매상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소매상을 말하는 겁니다. 끝. 네, 크게 문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도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소매점포 입지 조건의 평가를 위한 교통 통행량 또는 유동인구 조사. 아시겠지만 입지 조건을 평가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그 위치가 좋은 자리인지 장사가 될 만한 자리인지 되지 않을 자리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은 사람들은 출근 때 정신이 없을까요? 퇴근 때 정신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근 시간에는 출근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근을 하고 난다면은 나름대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곳 저곳을 들리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5번에 보시면은 어떤 유동인구 조사 등이나 교통 통행량 조사를 해서 어떤 입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5번에 퇴근 동선보다는 출근 동선을 중시해야 한다가 아니고 출근 동선보다는 퇴근 동선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몇 개의 말 문제와 하나의 계산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물론 계산 문제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치렀던 2019년 3회 마지막 시험에도 실제로 계산 문제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문제는 유독 튀는 연도였죠. 엄청 어려웠습니다. 예, 엄청 어렵고 좀 유명했었죠. 어렵다고 할 정도로. 하지만 그 이후엔 다시 좀 평이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상권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어떤 어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를 제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낀다면은 다른 말 문제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시라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신다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또 말씀드린 기본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당연히 바뀌어서 나오겠지만 말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위주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상권 분석에 대한 합격 전략, 말 문제에 대한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떤 키워드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